헬로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 보내고 하시피도 헬로 보내고 싶은 헬마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시피입니다. 오늘도 프로파간다 하시피 선생님 모시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허접한 프로파간다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프로파간다는 뭐예요? 여러분 이 강조점이 중요합니다. 프로파간다, 프로골퍼, 프로과금러. 우리 하시피 선생님은 프로무릎러죠. 무릎 꿇는 거 잘 하셔가지고 프로파간다, 어설픈 프로파간다들을 파괴하고 집에 간다. 쿨한 뒷모습. 그래서 프로파간다. 가짜뉴스 애들 많이 보더니 막 던지는 걸 배워가고 있어. 야, 이 정도면 재밌는 거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책이 한국을 두고 거짓말의 나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 그거를 밟아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프로파간다 하시피 선생님이 뭐 오프닝 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나 머리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우리 동지님들이 나 머리 가지고 막 엄청 말들이 많으셨는데 아마 네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오늘 아무튼 프로파간다 하시피 선생님이 이 책이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짓말들,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뽑아다가 하나하나 망신을 주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 무슨 망신이에요. 비평. 이영훈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 같은 애한테 당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망신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갖고 조져볼게요. 먼저 이영훈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주제가 있죠. 소위 위안부 문제. 제가 일단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조선의 기생제는 당초 군 위안부 제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면 해방 후의 민간이나 기지촌의 위안부는 그보다 훨씬 가혹한 성노예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어느 쪽이든 성노예설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얘기는 일본군 위안부 그런 거 어느 나라에나 어느 때나 있던 거다. 옛날 기생제도 그런 일종의 공창제도랑 비슷한 거다. 군부대 근처에 있었던 기지촌, 성매매 업소들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약간 더 빡셌을 뿐이다. 그게 무슨 성적으로 가혹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끔찍한 소리인데 왜 이렇게 무신경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책에서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마치 역사 속에서 흔하게 나오는 일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전근대와 현대 이렇게 앞뒤에 있었던 일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일인 것처럼 호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형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일국의 군대가 말이죠, 아무 때나 군인들이 자기들 성욕을 풀겠다는 목적으로 여성들을 무슨 군수품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사람을 보급품 취급한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딱지 같은 거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아니 이게 무슨 문명사회에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크리피하게 보이는지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이영훈은 필사적으로 일본 변명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조선기생 얘기하는데 조선시대에는 국제법이 없었잖아요. 야, 개항도 안 했는데 무슨 국제법이야. 아니 저희가 언제 뭐 임진왜란 때 피해 보상하라 했어요? 그걸 이렇게 뭉개놓으면 어떡해. 야바이잖아. 근데 내가 이 책 구성을 보니까 씨발 그 부분에 엄청 공을 들이셨더라고. 이게 사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용 교수 입장에서는 연구 일생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책도 내고 다뤄보고 뭐 그런 주제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원한에 사무치셨는지 이 책이 총 3개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부, 그것도 마지막 3부를 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라고 아예 박아놨어요. 이게 챕터로 보면 21챕터부터 25챕터까지야. 그러니까 이 책의 5분의 1이 완전히 위안부한테만 할애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님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올리지. 그렇지, 그 사람도 최소한의 감각이 있거든. 서인이는 없는 거. 내가 웃기다고 생각한 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위안부 얘기를 썼잖아. 근데 정작 2007년도에 자기가 썼던 이 책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요, 대한민국 이야기. 여기서는 엄청 중요하게 서술했던 내용을 여기서는 상당 부분 뺄뻔했단 말이에요. 이용훈 교수님께서. 훨씬 두꺼운 책인데 그럼 굳이 뺐단 얘기잖아. 굳이 뺐단 얘기. 특히 이때 일본 역사학자 중에 요시미 요시아키라고 있어요. 그분 주장을 인용하는데 2007년 이 책에 썼던 거랑 엄청 달라.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읽을 때 그 부분을 좀 봤거든. 요시미 요시아키 내용이 겁나 간략하게 나와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요시미 요시아키가 성노예설을 주장을 했다. 일본군들이 감금하고 성교를 강요하고 난폭하게 다뤘다. 그게 성폭행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엄청 소프트하게 굴려서 말씀을 하신 거지. 소프트하게 굴려서 말씀하시면 사실 안 되는데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일본군이 노예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살해하는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비판을 했다 라고 요시미가 그랬다. 그냥 그렇게 단순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내용 자체도 아주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2007년도에 쓴 이 책에선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이 완전 다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에 관여했다는 걸 입증하는 문서를 요시미가 찾아냈다. 성매매를 위해 부인과 아동을 매매하는 짓을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직접 하지 않았어도 교사한 책임이 있다. 여성의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 자, 이러면서 못을 땅땅 박는데 그 대목 한번 읽어주시죠. 놀랄 거예요. 야. 셋째, 일본군과 일본 정부는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위안소의 여성들이 노예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전에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넷째, 위안부 가운데 상당수는 21세 미만의 미성년이었습니다. 미성년의 강제노동이 국제법이 금하고 있는 범죄 행위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요시미 교수의 주장에 찬성입니다. 아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 정부는 요시미 교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나 전쟁 시에 일본군이 저지른 반인륜 전쟁 범죄를 덮을 요량이라면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성노예설 찬성 안 하신다며. 근데 2007년에는 왜 찬성하셨냐고. 그리고 이 대목을 읽으면 말이야, 너무 멀쩡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 거지?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주전장 봤다면서. 그렇지. 아, 그 지난 화에도 언급했어. 거기서도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 등장하시잖아. 아, 그 사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같이 일본 정부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셨던 이영훈 교수님, 2007년에 그분은 어디 가신 거냐고 도대체. 악당으로 가셨죠. 그래서 이영훈 교수가 이 책에 적어놓은 사료, 판단, 논의,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존중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2007년도에 이영훈 교수님은 어떻게든 극단으로 휩쓸리지 않으려고 중심을 좀 잡아보려고 했던 거, 2007년도에는 이렇게 버젓이 책에 기록했던 거, 그걸 왜 이번 책에서는 이렇게 싹 드러내버렸냐는 거예요. 원한이지. 민족에 대한 원한이 사무치고, 책 보면 그런 감정선이 많이 보여. 한국 사회가 이제 자기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미워하기로 한 거지. 형 말 들어보면 한국 사회가 자기를 몰라줘서 그 원한 감정이 쌓여서 그렇지. 2007년도까지만 해도 알던 거를 구라를 쳤다는 거 아니야. 이때 알고 있었던 걸 학자란 양반이 그새 까먹었을 리는 없잖아. 학자라면은 2007년도에 이랬다가 지금 입장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맥락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이 빼버렸어. 여기에 있던 게 여기에서 빠진 그 기준이 학술적 연구율 이런 게 아니. 이 전문 용어로 이영훈 자신을 위한 일종의 정보 판단의 기준이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쓰면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태극기코인들한테. 그렇지. 여기에 썼던 멀쩡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태극기 선생님들은 헷갈리시거든. 그러면 코인 처리가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분들이 책을 안 사준다고. 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학술서가 아니다. 이영훈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다. 아주 저열한. 아니, 이런 게 야바이죠. 학자가 이래도 돼? 자기 원한의 학자적 양심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한 10만 부 파셨으니까 비싸게 파셨네. 축하합니다, 교수님. 헬예!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진지한 모드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미디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배꼽 빠지는 장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뭐? 백두산? 귀신이야. 백두산 신화의 내막. 뭔가 있는 것 같죠? 한국인이면 누구나 동의하듯이 백두산은 민족의 산입니다. 민족의 발상지로서 거룩한 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백두산을 영산이라고 배웠습니다. 백두산 꼭대기를 영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민족이 어쩌고 백두산을 엄청 중요하게 말을 해요. 딱 이런 거. 남한 사람들은 백두산 겁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북한이랑 똑같다. 아주 그냥 똑 닮았다. 이런 식으로 썰을 푸신다고. 이거 얼마나 띠용해.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문장 자체는 백두산 국립공원 관광 안내소의 책자로 있을 것 같은 책이야. I자 붙어있는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 백두산에서 설악산만 바꾸면은 설악산 그 관광 안내소에 그렇지. 요 책자에 영어로 있어요. 민족의 정기를 받아 이러면서. 이게 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 말대로 하면 백두산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보통 한국인 중에 누가 그런 생각하고 삽니까?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단어예요. 백두산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난 지금 백두산 2019년도에 지금 오늘 처음 들었어. 이제 우리는 백두산 하면 화산 폭발 위험 생각하지. 화라산, 휴화산 터지면 북한이 망할까? 그러니까 영산이고 나발이고 저거 터지면 다 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세대의 백두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좀 있으면 개봉해요. 그저 마동석 아저씨 나오는 그 백두산이란 영화가 그거는 재난 영화거든. 그 형들 세대 얘기고 나 때까지만 해도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백두산 하면 철권이지 뭐. 늙었어 이 형들도. 그러니까 세대 차이나 씨. 철권이라고 화랑 선생님.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게 대체 왜 들어갔나 싶은 거예요. 관광 안내소에 있어야 될 내용이. 뭐 우리가 백두산 그리워하고 가보고 싶은 건가? 아니 뭐 저는 산 좋아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그거는 영산이라서 가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트레킹을 하고 싶은 거잖아. 궁금하잖아 못 가니까. 이게 북한 체제가 백두산에 대해 선동하는 얘기, 백두혈통이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 거지. 백두혈통 이런 건 차라리 뭐랄까 개그로 소비하는 거지 우리 세대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김정은하고 리설주하고 백마 타고 백두산 갖고 보고, 아니 도대체 쟤네들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장군님이니까 백마 타고 백두산 가시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왜 그 개그 소재라고 하는지 알아요? 난 그 방금 말씀하신 사진이 합성인 줄 알았어. 인터넷에서 밈으로 이렇게 합성해서 한 건줄, 진짜 사진인 줄 몰랐어 나. 그게 약간 우리랑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느낌은 들더라고. 말을 왜 타고 다녀? 말을. 아니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엄청 진지하게 한단 말이야. 한번 보세요. 신화의 날조가 북한만의 시대착오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비슷한 현상은 남한에도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신문화는 친근한 모습으로 공명합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뭘 공명해. 물론 같은 민족이니까 정신문화의 일부가 뭐 어느 정도 통한다, 그런 정도의 얘기로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북한
북한 애들이 하는 무슨 백두혈통이니 뭐니 하는 그 신화의 날조 그거를 남한 사람들이 거기에 공명을 한단 말이에요? 교수님 혹시 공명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지금 같은 민족이라서 남과 북이 정신적으로 공명한다는 거 아니야 친근하게. 그러지. 자기는 남한 사람인데 남한 사람이랑도 공명을 못하고 일본이랑 공명하고 있잖아. 자기는 같은 민족 아니야? 일단 나는 이영훈 교수가 남과 북의 동질성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봅니다. 원래는 뭐라고 했었냐면 남한은 영국, 미국, 일본 쪽 해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근대 문명이고 북한은 거의 중세까지 후퇴한 봉건 국가인데 거기서 무슨 동질성을 찾느냐고 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걱정하는 게 사실 그거예요. 해양 문명의 자식인 남한이 그 사실을 잊고 북한 쪽으로 가서 붙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 걱정을 하는 게 이영훈의 만국론이거든. 아 근데 뭐 갑자기 백두산 갖다 붙이냐고. 그러니까 이 책 보면 신기한 게 존재하지도 않는 남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형이 주전장 얘기하면서 한국인들은 애들한테 거짓말 가르친다 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했잖아. 그렇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한국인들이 어딨어. 자기들 경험에 기초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넷플릭스를 막 돌려가지고 그런 가상이었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상의 사람들이 조금 모여있는 데가 있어. 이승만 학당이라고. 이승만 학당 도대체 뭐 하는 학당이야? 뭐 마인크래프트예요? 뭐 현실에 있긴 해? 뭐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은 문화적 지체 현상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그쪽에 계시는 거지. 헬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이 책 보면은 새말뚝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이 민족 전개를 끊겠다면서 새말뚝 박았다는 그 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거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많이 유행했던 얘기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거든. 그러니까 YS는 못 말려가 아니라 YH는 못 말려야.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오케이. 일제가 조선 땅에서 인물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전국 명산에 일부러 새말뚝을 박아 풍수 침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이런 말이 전설처럼 떠돌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지식의 칼이야 뭐야? 뭐 다 알아. 밥을 흙으로 짓는 걸까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밥을 쌀로 짓는 거니까. 뭘 진지하게 책에까지 썼냐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도시전설인 거. 그러니까 어디서 맨날 저런 거 보고 속는 사람들만 보신 거야 이 양반은. 정말 또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본은 풍수질이 몰랐고 근대적 측량을 위해 일부 박아놨던 새말뚝들.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이제 토지 조사하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말뚝 박아가지고 이제 측량하고 이런 거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갖고 90년대에 난리친 거. 이것이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아 뭐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1990년대에 비해서 지금 더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선진화돼 가면서 교정되어 가고 있는 뭐 그런 종류의 도시전설 아니에요. 아 이분들 머릿속은 아주 뭐 YS대를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신기한 게 이미 다 끝난 얘기들을 이런 것들을 막 다 끌어오는 거야. 교수님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우리 지금 2010년대에 살고 있는데 달력 다 넘어갔거든. 내년부터 2020년이야. 놀래겠다. 아니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뭐 그렇게 정색하고 책까지 쓸 얘기냐고. 나는 방송 작가니까 나 같으면은 그 서프라이즈 같은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90년대는 이런 헛소리도 믿고 그랬습니다 라고 신기한 얘기처럼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인 거지 이게. 뭐 소비가 돼. CP가 킬할 거야 아이템 올리면. 언제적 얘기냐고. 그러면 이거를 한국 사람들 다 나와서 뭐 반성이라도 해야 돼? 이런 게 반일 종족주의면 일본 사람들은 그러잖아. 뭐 김연아가 심판 매수해가지고 아사다마오를 이겼다. 방탄소년단은 무려 미국의 빌보드를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뭐야 그러면? 아니 뭐 지들이 밀리면 다 매수하는 거래. 경제대국이다 경제대국 진짜. 뭘 매수해 매수하기는. 헬기예요? 여러분 이 기괴한 거짓말 모음집은 말이죠. 구성이 아주 앙증맞습니다. 앙증맞다는 건 그러니까 가증스럽다, 잔대가리를 굴린다 뭐 이런 거지 이제. 실제 책을 보면 꽤 읽을 만한 부분, 여기? 꽤 재미있는 부분, 무려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름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쌓아놓고 있던 자료들 그걸 갖고 나온 부분들은 꽤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에 있느냐? 맨 앞에 일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로 앞에만 나오고 뒤에는 다시 거짓말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방학 숙제로 일기 써오라 그러면 방학의 앞쪽은 일기가 빼곡해 잘 돼 있어. 방학이 한 20일 넘어가기 시작하잖아? 그럼 되게 얇아져 일기가. 그거랑 비슷한 거네. 나부터 보셨어요? 치쿠요미 같은 거야. 다시 거짓말의 환술에 막 걸려. 사실 뉴라이트 학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활동이 전부 다 뭐 친일로 매도당할 건 아니었는데 좀 과하게 욕을 먹은 점도 있지. 매도당할 건 아니야? 매도당할 필요가 있긴 한데 제가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야. 뉴라이트 아저씨들 관찰한다고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 약간 좀 편들어주고 싶은 길티 플레저가 있는 거지. 연구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거라. 아니 학당에 잠입하려고 이승만 학당 학생증 얻었을 거야. 이제 그런 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 양반들이 관련 연구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어떤 자료들을 나름대로는 발굴해낸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갖고 쓴 책들의 일부는 일반 대중들이 보면 처음 접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처음에 딱 보면은 이거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나름 설득력 있는 부분들, 예전에 쌓아놨던 자료들, 그걸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 부지런히 글을 썼는데 그게 조회수가 0이야.
이영훈 시리즈들이 2000년대 초반에 열심히 자료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책을 내고 열심히 글을 쓸 때는 아무도 안 봤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같은 것도 좀 팔긴 팔았어. 그거는 그냥 해방 전후사의 인식하고 헷갈린 거 아닐까? 어쨌든 그거는 10만 부 팔린 적은 없잖아요. 그쵸? 그렇지. 내 말이. 그렇게 열심히 썼을 때는 친일파라고 욕먹기 바빴고 조회수가 어쨌든 10만인 적은 없었다. 그렇지. 또 뭐냐 하면은 워낙 정색하고 학술적으로 썼다 보니까 대중서로서의 매력이 없었어요. 글을 못 쓴다는 얘기인가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저씨들이 헛소리를 하건 쓸만한 소리를 하건 어차피 대중들은 안무랑궁이었어. 그러다가 2019년도에 딱 특이점이 온 거죠. 그 특이점이 태극기 부대 등장. 정답! 일단 이게 뭐냐면 깔아주는 독자층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옛날에는 없었던 거. 이승만 학당이니 성재준 시리즈 같은 젊은 가짜뉴스 유튜버들이니 이런 애들이 일종의 스피커가 돼주거든. 전파를 해줘. 거기다가 태극기 부대라는 기본 독자층이 깔리니까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입금이 되니까 예전에 그 합리적이려고 그래도 노력했던 모습들 그거 다 벗어 던져버리고 진짜로 친일에 탑승을 하니까 책이 더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되면서 더 대중적인 야바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입금되면 못 만드는 거 이거 연예인들 아니야? 형, 연예인들은 근육 만들고 잘 가꾸잖아. 여기는 지금 손톱을 길렀지. 이두박근이나 삼두박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두 번째 발가락 근육을 키우는 거지. 근데 이게 네 말대로 하면은 예전에 그나마 아직 멀쩡했던 시절에 썼던 글들, 그때 좀 찾아놨던 자료들 이런 거를 마치 부비트랩처럼 앞쪽에다가 깔아놨다. 지뢰지 지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앞에만 왔다가 막 다 터지는 거야. 그러면 얘네 엄청 세구나. 거기만 지나가면 뒤에는 완전 헛방인데.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토론이 붙으면 이 책에 참여한 저자들 중에서 김낙년 교수님이라고 동국대 교수님. 그분이 주로 나와서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김낙년 교수님이 쓴 그 대목이 제일 멀쩡한 부분이거든. 그게 앞에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거네. 언론들도 지금 또 속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김낙년 파트만 읽으면 책이 멀쩡해 보여. 그러니까 언론 보도 레벨에서도 그 함정에 빠졌던 건데 그렇지. 그걸 넘어서야 야바이를 간파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에서 이영훈 교수님과 그만 좀 제가 미안합니다. 이 책에서 이영훈 교수님과 어르신들은 두 갈래로 구라를 칩니다. 먼저 자기 분야로 구라치기. 이 대표적인 게 이영훈 교수가 위안부 문제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건데 일본의 국가범죄의 진실에 대한 일부 이야기, 심지어 본인이 이미 과거에 다 밝혀서 썼던 것들, 이 태극기 코인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노양심 구라다. 또 다른 갈래는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떠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백두산에 대한 문화적 비평이라든지 이미 끝난 새말뚝 도시전설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반박하는 거라든지. 사실 이영훈 교수님은 넓은 범주에서는 경제사학자 정도인데 모르는 분야에서 자기가 확증편향, 과거 한국의 모습에 대한 편견 이런 걸 총동원해서 한국인을 미워하고 싶어서 헛소리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죠. 사실 이게 잘 모르는 분야를 떠들어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이 책에 겁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하다가는 우리가 이거를 2박 3일 그냥 10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해야 돼. 그래서 저희는 이만 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치인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프로파간다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원돼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학자는 아니죠. 적어도 스스로를 학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이 책은 이영훈과 그가 교장으로 있는 이승만 학당 사람들의 이를테면 이영훈과 아이들 그 사람들이 드디어 학자적 양심을 내다 버리고 본격적으로 태극기 코인에 탑승하겠다, 그런 선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좀 덜 빡센 걸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아니야, 계속 치고 올라가야 돼. 이게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래.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하시피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만 팀플 헬 예! 핫썸요.